예, 안녕하세요. 링컨 선생님입니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막 운동을 하고 와갖고 약간 피곤하기도 하네요. 어, 이제 이번에는 뭐를 좀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 그 패턴 잉글리시라고 해서 패턴을 갖고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근데 문단열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EBS에서 이제 유명했던 선생님, 요즘은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문단열 선생님이 영어 가르치는 거를 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딴 데서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 문단열 선생님에 대해서 좀 또 좋은 점 뭐 그런 것들, 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잉글리시 보면 그 아까 이제 제가 좀 언급했던 바나나 선생님은 패턴 잉글리시가 처음에는 좀 안 좋다 이러다가 뭐 초보가 좀 지나고는 패턴 잉글리시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 동의를 하면서 또 패턴 잉글리시가 또 어떤 상황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저도 이보영의 패턴 잉글리시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조금 가리킬 때 교재로 좀 많이도 쓰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이런 일화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차범근 감독이라고, 옛날에 이제 독일에 가서 처음 축구 선수 할 때 독일어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선수들하고 기본 의사소통은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했었던 방법이 자기가 200개 문장을 달달달 200개 문장을 외우니까 웬만큼 기초적인 회화는 독일 사람들하고 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패턴 잉글리시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차범근 감독처럼 어떤 데스퍼릿하게 어떤 그 시츄에이션에 놓여 있는데 막 내가 기초적인 걸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내가 모티베이션이 가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200개, 300개를 막 외운 다음에 그걸 응용하면 좀 되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예를 들면 독일어를 계속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기초가 어느 정도 돼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여행 가서 실질적으로 막 좀 영어가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라든지 하여튼 뭔가 모티베이션이 강하게 있을 때는 패턴 잉글리시가 좀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패턴 잉글리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내가 외워서 그 상황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면 그게 재미가 좀 붙을 수 있는데, 그냥 상황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데 계속해서 패턴만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 잉글리시는 좀 지루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지루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떤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효과를 좀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 친구 션을 얘기했었는데, 션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이렇게 한두 문장씩 써서 하루에 그걸 외우고, 외국인들 만나면 맨날 그 문장을 써먹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에 재미를 많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은 경우는 또 패턴 잉글리시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패턴 잉글리시는 자기가 어찌됐든 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그 표현을 내가 계속 써먹어 볼 수 있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이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패턴 잉글리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만약에 현재 완료 같은 거 있잖아요. Have you heard about? 이렇게 했을 때 Have you heard 이렇게, 이게 너 들어본 적 있어?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 현재 완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문법 구조가 좀 웬만큼 갖춰져 있지 않은 분들은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 같은 거를 통해서 현재 완료를 이렇게 익혔을 때는 그게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 영어가 상황에 따라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열 선생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단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고 그분이 강의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특히 두 가지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하나는 회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가리키는 그런 특징도 있으시고, 하나는 그 엠베스트, 예를 들면 중학생들을 위한 그런 동영상 사이트인데 거기서 보면 문법을 정말 재미나면서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서 강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괜찮거든요. 만약에 자녀가 학부형이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런 학생들은 그 엠베스트에 들어가서 문단열 선생님이 강의해 놓은 영어 문법의 기초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단열 선생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
잘 가르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상급 영어로 갈수록 그 이제 그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 좌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상급자분들을 위한 강의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달영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를 것 같고. 근데 이제 요런 말씀은 제가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유럽 친구들하고 예를 들면 디스커션이나 뭐 디베이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유럽 애들이 물론 저보다 영어 자체로는 저보다 좀 잘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환경 오염에 대해서 뭐 토론한다든지 아니면 데스 페널티가 이제 사형제도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사적인 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유럽 애들이 저한테 제가 많이 유럽 애들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영어 자체를 유럽 애들보다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커먼 날리지가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하고 많이 그런 걸 하면서 그 유럽 친구들도 굉장히 놀래요. 야, 너는 한국인데 한국에 같지가 않다. 어떻게 한국 애들은 말이 없이 맨날 디베이트나 디스커션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뭐 유럽이나 남미 애들보다 말이 더 많은 것 같다. 너는 한국 애가 도대체 맞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그 상급 영어에서 한국 사람들은 물론 발음이 원어민에 가까우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발음은 깨끗한 클리어한 발음, 그러니까 원어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굳이 발음을 너무 굴려갖고 원어민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어민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인토네이션은 프로나운세이션 자체는 조금 원어민하고 다르더라도 인토네이션은 원어민하고 비슷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면 옛날에 거스 히딩크 감독 있잖아요. 네덜란드 축구 감독. 그 사람이 영어 하는 걸 들으면 이제 영어를 웬만큼 하는 사람들이나 원어민이 들으면 아, 이 사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건 왜냐하면 프로나운세이션이 다르거든요. 근데 인토네이션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진짜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pronunciation 자체는 조금 다른다 하더라도 근데 pronunciation은 사실 원어민 사이에서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호주 사람, 뉴질랜드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고 우리 리스닝 하실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발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그 사람들이 영어 원어민들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스페인 오랜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페니쉬 액센트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는 또 인디아식 영어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언어라기보다는 세계 공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나라 사람, 일본 영어, 뭐 중국 영어, 뭐 인디아 사람이 하는 영어, 뭐 다 알아들을 수 있.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그 스코티시 액센트가 되게 센 거 되게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런 것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 있을 때 호주 사람들 영어를 들으면 제가 어떤 걸 많이 아냐면 호주에도 대도시 사람들은 거의 미국 방송을 많이 보니까 아메리카 액센트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좀 작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타운에서 자라거나 좀 스몰 시티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오지 액센트라고 하는데 오지 액센트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있을 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아, 대도시에서 자랐구나 아니면 좀 스몰 타운이나 스몰 시티에 자랐구나 하고 그거가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식으로 막 얘기하다가 야, 너 홈타운이 어디냐 이러면 나 어디냐 그러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액센트를 보니까 너는 약간 작은 도시에서 왔을 줄 알았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똑같은 호주 사람이라도 대도시에서 자랐는지 또 좀 스몰 타운이나 시티에서 좀 조그만 시티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그 액센트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서 어찌됐든 좀 패턴 잉글리시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링컨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